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서정문입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큰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야속하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수그러들 기세가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고 계신 강사님들, 기획자님들, 또 기관 종사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과 유아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지방 이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5년간 보존 방침에 따라 당장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중앙에서 지역으로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역의 관계자분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이번 공모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문화예술 교육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팀 김성희 차장이 2022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김성희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단체 및 공고, 모집 공고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개요입니다. 공모기간은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부터 2월 17일 목요일까지 22일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7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11일간입니다. 지원 예산은 12억 8,950만 원이고 지원 규모는 4개 사업 8개 세부 분야의 47건입니다. 신청 방법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절차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접속한 뒤 공모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모 분야입니다.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은 꿈다락 토요문학교 지원사업 일반 공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관 및 단체이며 최대 지원액은 2,500만 원, 총 14건 지원 예정입니다.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 토요문학교 예술기반 특화 기획 공모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2,500만 원, 총 10건 지원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일반 공모로만 진행되며 기관 단체 대상 최대 2,500만 원, 총 10건 예정입니다. 창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단체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2,700만 원, 총 4건 지원 예정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기관 및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3건까지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3,800만 원을 총 4건 지원합니다.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은 기획공모 2가지 종류로 인해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500만 원까지 2건 지원합니다. 사업 간 교차 지원 방법과 선정 방법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모 자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공고일 오늘을 기준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면 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가능한 기관단체입니다. 문화시설기관과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은 세부 기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강사 자격 요건입니다. 주강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전공자로 2년 이상 경력자,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보조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이면 됩니다.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사항을 충족할 경우 인정하고,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 신분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인 예술기반 특화의 경우 자격요건 주강사 자격요건 2와 3이 이상 줄 중 하나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해당 분야는 기초 예술 분야 5개 중 하나여야 합니다. 모든 자격요건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 보조강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강사 부적격 대상입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교육사 자격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입니다. 지원 배제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등 타지원 사업과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초중고 및 공립지자체 운영기관, 방송국 소속 기관단체, 종교기관 및 시설, 친교 목적의 동호회 기관단체, 학원, 교습소 등 사립교육시설 및 기획사 등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리기관단체,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 참여 인력의 50% 이상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입니다.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을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기간이 작년 18일에서 올해 22일간 4일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14억 원에서 약 12억 8천만 원 정도로 축소되어 선정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주강사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보조강사는 2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산 시스템은 전체 이나라도움 운용에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인 울산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엔카스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양 사업이 아닌 문화파출소 운영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적용 외외로 이나라도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민대상 모집 홍보는 기관단체 자율에서 울산문화재단이 통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관리 시스템은 기관단체 자율에서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의 교육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생 모집, 수업 중의 공지, 성과 관리 등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울산문화 기반 구축 사업 담당자가 사업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황지현 대리입니다. 저는 2022년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입니다.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단체 기관 선정 규모가 작년 42건에서 올해 38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비 기준 상향에 따라서 단체 기관별 평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경우 예술 분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모인 예술기반 특화 공모를 지속 운영합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 기획 공모 대상별 구분 없이 통합 공모로 운영합니다.
창의예술 교육의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실현의 기초 프로젝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단체 대상 창의예술 교육 지원 공모를 신설 운영합니다. 먼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공모, 기획 공모, 예술 기반 특화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형태는 불문이며 수업별 15명 이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 공간 규모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교육 목표에 따라 강의, 체험, 관람, 실연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복합 구성하며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불가합니다. 1회 수업당 최대 3시수며 기수 분리가 운영이 가능하며 1일 2회차 및 주 2회 수업은 불가합니다. 주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30% 이내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상황 등 확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방학 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주중 운영은 허용됩니다. 교육 장소로는 학교 밖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생활문화시설, 공공시설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내 운영은 불가하며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 학교에 한하여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폐쇄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 및 단체 보유 공간 등 제한적으로 민간시설을 허용합니다. 일반 공모의 경우 사업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기획 공모의 경우 기초예술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이며 복합 장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순 기능 예술 교육은 지향하되 장르별 전문성 및 예술성을 반영하여 기획합니다. 운영 횟수는 25주차 이상이며 기관 단체별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 진행비, 결과물 등 제작비, 가족 및 주민이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 행사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 3시수,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구비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배점 기준입니다.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 모두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운영 역량,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기획 공모의 교육 과정에는 기초 예술 분야의 장르별 전문성 및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화 및 창의예술 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하여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박지혜 주임입니다. 2022년도 지역 특성화 및 창의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울산 시민이 함께 지역 사회의 통합을 계기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은 일반 공모로 진행되며 교육 대상은 아동,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세대 및 계층입니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은 불가하고 1회 수업당 최대 3시수이며 기수 분리 운영이 가능하고 1일 2회차 및 주 2회 수업 운영은 불가합니다.
교육 장소는 문화기반 시설, 생활문화시설, 공공시설이며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서 공공시설이 폐쇄되거나 장애인, 실버세대 등 이동이 어려운 교육 대상이거나 프로그램 특성상 공공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시설 활용 단체로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공모 심의 전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시설의 이용 적합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학습 대상을 설정하여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되고 문화도시의 가치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민주도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화도시란 도시문화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체계를 갖춘 법정 지종 도시입니다. 운영 횟수는 25주차 이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 진행비, 결과물 등 제작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금비를 지원하며 기획 프로그램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를 삼시수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배점 기준입니다.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 역량,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누어지며 교육과정에는 문화도시 가치 연계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 여부라는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의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한 창의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창의력을 제고시키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대상은 울산 시민 대상이며 앞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은 불가하고 1회 수업당 최대 3시수이며 기수 분리 운영이 가능하고 1일 2회차 및 주 2회 수업 운영은 불가합니다. 교육 장소로는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모두 문화기반 시설, 생활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설정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일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서는 공공시설이 폐쇄되면 민간시설 활용이 가능하며 성인 대상일 경우 장애인, 실버시대 등 이동이 불가한 교육 대상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공공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시설 활용 단체에 공모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모 심의 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시설의 이용의 적합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창의도시의 가치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기획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문학, 음악, 공예,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디어, 미식 등 7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유네스코 국제 네트워킹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문화적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창의예술교육 지원은 예술을 기반으로 도시, 즉 공동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각종 사회 문제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 횟수는 30주차 이상이며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자율 프로그램을 전체 회차의 30% 이내에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 프로그램 운영 시 최소 3회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 진행비, 결과물 등 제작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구비를 지원하며 기획 프로그램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를 삼시수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배점 기준입니다.
사업 이외에도 전문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 역량,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누어지며 교육과정 중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여부가 구체화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팀 황지연 대리님께서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황지연 대리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문화시설에 특화된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공모 선정 기관별 평균 지원 금액이 축소 운영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유아 교육기관 수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 편성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였다면 올해는 총괄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 신청 대상을 기존의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까지 확대하여 운영 주체를 다각화합니다.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 협약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만 3에서 5세 유아이며 수업별 20명 내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 공간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방향으로는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며 개정 누리과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예술 경험 영역의 유아 놀이 중심으로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중심의 일회성 사업, 반복 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 교육은 지양합니다. 교육 장소로는 문화시설 및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도서벽지,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영유아 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합니다. 총 8시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1회 수업당 최대 3시수이며 1시수당 40분 이상입니다. 선정 문화시설의 체험형 수업을 1회 이상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코로나19로 외부 수업 불가 시 영유아 교육기관 방문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운영 횟수는 관내 15개 이상 학급으로 영유아 교육기관 20% 이내로 복수 학급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영유아 교육기관의 복수 프로그램 참여는 지양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관 단체별 최대 5천만 원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강사비, 교육진행비, 결과물 등 제작비, 가족 및 주민이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 행사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 3시수,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진 자격 요건입니다. 연구진은 문화예술 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 문화시설 인력, 강사진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예술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의 자격 요건으로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또는 현장 교육 경력 8년 이상으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인지 확인하여 적합한 난이도로 조정하고 기존 유아교육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문화시설 인력은 문화시설 내부의 기관 담당자로 문화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강사진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강사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개발 취지를 확인하여 수업 운영에 반영합니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의 경우 문화시설 인력 및 강사진의 참여는 어려우며 문화시설 인력 1인, 강사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배점 기준입니다.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 역량,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정놀이 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창의성 및 구성의 체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하여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 시설과 그 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 지원하고 교육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삭감에 따라서 공모 예산이 줄어들어 총 선정 기관 수가 5개 기관수에서 4개 기관으로 1개 줄어들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교육사 간의 정기 연구 모임과 시민 대상 행사 기획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변경하였습니다. 최소 운영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운영 회차를 8개월 이상으로 의무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채용일 경우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취득자이고 교육 대상은 울산 시민 수업별 15명 이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 대상일 경우 공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채용 기준은 만 39세 이하자 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자를 우대하며 동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하신 분은 제한됩니다. 블라인드 경쟁 채용을 해야 하며 특별 채용은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2022년 5월 이전에 채용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하셔야 되고 총 8개월 내에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40시간 근무이며 기간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기존 직원과 사무 환경 장소 및 수준이 일치해야 합니다. 임금 조건은 기본 임금일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기간 규정에 따르시면 되고 부가수당도 해당 기간 기준을 책정 가능하십니다. 기간 내에 규정 등에 따라 명시된 범위 내에 편성 가능하며 예를 들면 정액급 식비, 명절 휴가비 등입니다. 강사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기간별 고유의 특성 및 교육사 전공 역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시면 되고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단순 실행을 교육사에게 맡기는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 장소는 기관 자체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이며 운영 회차는 기수당 8회차 이상입니다. 수업별 3시수 이내에 기획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800만 원, 그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1,300만 원 상한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사 1인을 채용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채용 문화예술 교육사의 울산문화재단 연구 모임 및 기행 행사를 필수 참여하셔야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 및 만족도 조사에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점 기준입니다. 사업 이해도, 활동 기반 조선 여부, 운영 역량, 관리 방안,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신선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지정하고 문화보안관이라는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거점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입니다. 상주단체의 공모가 아닌 문화재단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문화보안관을 채용합니다. 선정단체 수가 이로 인해 상주단체 1개가 아닌 교육운영단체 2개로 다양화됩니다. 선정단체의 역할이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중화됩니다. 기획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울산시민 수업별 8명 이내이며 지역 환경 및 문화파출소 주변 환경, 문화파출소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기획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시 필요하시면 문화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안내 가능합니다. 교육 장소는 문화파출소의 교육 공간 2층과 바깥 별관 교육 공간이 있고요. 외부의 교육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후 재단 협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단체당 최대 3,500만 원이고 선정 심의 후 차등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 진행비, 결과물들 제작비와 가족 및 주민 참여를 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예산 20% 이내 자율 편성 운영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구비도 편성 가능합니다. 이제 기획 공모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공모, 문화안전망 구축 공모에서 문화안전망 프로그램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자유제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은 범죄 폭력 예방, 동네 치안, 교통안전 등 시민문화 안전 대응 등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울산 경찰청에서 추후 선정되면 피해자 연계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예방 차원의 문화예술 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율제한 프로그램은 기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8개 이상이고 방금 말씀한 범주 3개 안에서 구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운영 시수는 총 160수 이상입니다. 기수당 8회차 이상 운영 가능하고 기수당 8명 이내입니다. 수혜 인원은 총 120명 목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1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외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획 공모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 나눔 프로그램, 주민 대상의 학습 내용, 학습, 배움, 나눔을 전제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됩니다. 문화 돌봄 프로그램을 지역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화파출소 거점 운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면 자율제한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개수는 10개 이상이며 말씀드린 범주 내에서 자율 구성하시면 됩니다. 운영 시수는 총 200시수 이상이고 기수당 8회차 이상 8명 이내 구성합니다. 수혜 인원 목표는 총 180명입니다. 배점 기준은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운영 역량, 코로나19 대응으로 기획 공모 2가지 모두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검색 후 울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모 신청 탭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고에 올라간 지원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교육 공간 현장 점검과 분야별 선정심인데 교육 공간 현장 점검이 2월 18일 금요일에서 2월 20일 화요일까지 민간 시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시설을 교육장소로 선택해서 신청한 단체의 경우에 이 기간 내에 개별 연락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니 참고 바라고요. 점검 내용은 교육 공간 적정성, 안전성, 코로나19 대응성 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당인데요. 심의 분야별 선정 심의에서 세부 내용은 추후 유의사항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한 사항입니다.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단체는 작년 여성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단체일 경우 가산점이 있고요. 참여 강사진 주강사 총괄 담당 중 1인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이 있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시설 인력, 총괄 담당자, 주강사, 연구진 중 1인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 기관 담당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의무 배치 시설인 경우, 문화파출소 사업의 경우 단체나 단체의 총괄 담당자나 주강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종 점수 산출 시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교차 지원 및 최종 선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간 최대 3건까지 교차 지원 가능하며 최대 2건까지 확정합니다. 선정 결과 3건 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을 때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 개 분야를 포기해야 하며 포기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고득점 순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간이라는 말은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창의, 유아, 문화파출소, 교육사 간을 말하며 동일사업, 예를 들면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안에서 기획공모와 일반 공모를 교차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 포기 등으로 미선정 기관 단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추후 득점 순으로 예비 후보 기간이 최종 선정 확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드린 최대 지원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 지원은 편성을 안 하시고 그 적은 금액으로 하셨을 때 상위 점수를 득점하더라도 제출한 예산 규모에 맞춰서 교부액이 결정됩니다. 선정 기관 단체 대상 세미나와 1년 내내 진행되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의무 참여가 필수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또는 코로나 대응, 사업 운영 지침 등 의무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고 사업 관계자 간 교류 활성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사업에 2회 이상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사업을 제외하고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역량 강화비를 전체 예산 7% 범위 내에 편성 가능합니다. 정산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해 주셔야 하고 2023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행정심사 시 미제출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울산광역시 지침을 준용하여 수혜자 안전 및 방역에 최우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 비대면 교육 운영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기재하셔야 되며 비대면 교육은 일방향적인 강의 콘텐츠는 지양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 운영 방법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대면 인터뷰 심의는 필수 참여입니다. 전체 공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심의 일정이 2월 24일 목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 중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휴대전화와 SMS를 통해 안내될 예정인데 사업 계획서상에 전화번호 오류 시 발생되는 문제는 단체와 기관에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대상은 단체별 기관별 1인이고 사업 계획서상에 참여 인력에 한하며 방역 패스 대상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인터뷰 불참 시 선정해서 배제될 수 있으며 코로나 상황 악한 시 비대면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장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의 경우 교육 수업 매차 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 선정 후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참여 인력 전원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되셨더라도 결격 사유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울산연구원 김상우 박사님께서 창의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울산연구원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행복실의 김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그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교육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시피 그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신 분, 특히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창의 문화예술 교육과 융합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러한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1년 창의예술교육 과제 발굴 연구를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팀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난 반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울산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면 괜찮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이 울산이 이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에이파를 기반으로 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예비도시로서 가입을 목전에 앞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더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화예술 교육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될까 하는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창의와 융합을 갖다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회와 학술을 아우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 얘는 이제 보통 심는다는 말이고, 술은 길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역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제 외국어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기술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 미적 기술이라는 오늘날의 예술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됐습니다. 교육은 저도 이번에 읽어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기른다는 의미로 교자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육은 이제 키운다는 말이고, 외국어에서는 education, education 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은 edu, 이제 무엇은 끌어올린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뭐 지적이나 감수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 끄집어 올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창의성은 일정한 그 일상생활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 발짝 나가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외부에서 보다 더 크게 어떤 사물을 갖다 보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산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인재 양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 창의성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으로서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창의적 과제의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도형 창의성, 기억력,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서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어울리는 것까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낼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인 융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융합은 서로 다른 것들을 가져 녹여서 한 곳에 섞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디지털 신호들이 이렇게 한 곳에 녹듯이 그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이렇게 합치하는 뭐 그러한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장했던 슈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창의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의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융합의 가장 이 대표적인 예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팀랩이라는 그 일본의 그 디지털 아트 하시는 그 팀이 있죠. 그쪽은 단지 하나의 어떤 그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엔지니어, 인문학자,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이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의 융합의 어떤 극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그 문화예술 그 창의 융합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기네들이 문화예술 교육 분류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리셨을 때부터 커갈 때까지 한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일상 예술과 과학 세계에서 그 이제 어떤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것과 예술의 어떤 합체, 그 다음에 음악, 현대 음악에서 그 다양한 어떤 그 과학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융합을 하는 그러면서 그쪽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창의 융합 예술 교육의 사례로서는 링컨 센터 예술 교육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적 체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 선생이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하면 미적 체험 교육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지고 그 피교육자가 스스로 어떤 체험들을 갖다 이끌어내고 숙고를 통해서 깊은 생각들을 통해서 그 어떤 미적 체험들을 갖다가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갖다가 최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갖다 연구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체험들, 그 다음에 이 체조할 때 리본
이제 그 곡선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뭐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융합을 해내는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 이제 IT 기술 분야하고 문화예술 교육, 제주 같은 경우는 생태, 인문, 과학을 융합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 독도, 독특하게 농업을 키워드로 한 창의랩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북 지역이 이렇게 지역이 크고 대구 빼고는 이렇게 뒤에 그 농업을 하는 곳이 많고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의 어떤 농업 분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울산은 그 창의예술 교육을 갖다가 할 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도시 선정과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갖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사한 그 전략 속에서 나아가는 방향도 그 문화를 통한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과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의 그 전략을 유엔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저기서 빼와서 한국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갖다가 하기 위한 전략들이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가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고 그다음 사회 문화 문제들을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울산이 지금까지는 산업 경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고 문화를 통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뭐 이 사회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산이 그 제조업이 상당히 이렇게 열악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항상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산업이나 경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야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화와 예술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그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번영과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식과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용과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한 그 네 가지 요소들을 문화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러한 전략들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시킴으로써 그 문화예술 자체가 사회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울산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공모 안내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 3시 5분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꼭지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뭘 원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의 시민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도시의 창의력이 높아져야 도시가 산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도시 시민들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 삶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도시 전반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냐,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창의예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창의력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창의력이 결국에는 도시를 조금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들의 목표가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저는 이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살기 좋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하자라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 단체 대표가 강사 또는 총괄 담당자로 활동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분은 강사 또는 총괄 담당자로 활동하시면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요. 상근자는 그 단체에서 내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활동 가능합니다. 두 번째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대표 및 상근직원이 강사 또는 총괄 담당자 역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과 비슷한데요. 이제 아까는 고유번호증 단체였고 지금은 기관 대표 차인데요. 똑같이 대표는 그 인건비성이 불가능하고 상근자는 가능한데 그 기관은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게 카메라에 얼굴이 나가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에서 해당하는 수업별 15명 이상의 참여자가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기수가 예를 들어서 나눈다고 하면 1기수 15명, 2기수 15명 이상일 각각 말하는 건지 기수 총틀어서 15명 이상인지가 궁금한 게 1번 질문이고요. 2번은 여기 11페이지에 운영 기준 세부 내용 맨 밑에 지원 내용에 기획 프로그램 가족 및 주민 참여 행사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 인정 삼시수라고 적혀 있던데 이거는 삼시수라는 기준이 3번 인정해 준다는 거인가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시간이 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물품이 구입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투명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모품비에 적용이 가능한가? 이 3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별 15명 이상은 기수를 합쳐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행사 추진 시 사전 준비 시간 활동비는 3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준비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3시간 인건비를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 칸막이는 올해도 소모품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완 설명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수별 합해서라는 거는 한 수업별이기 때문에 한 수업에 15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수로 하시면 다른 사람 모집을 하니까 총 30명 모집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삼시수가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번 할 때 3시간이 아니라 총 3시간만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건 이제 기획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아도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기획 프로그램 하신다. 그러면 한 번에 대해서 사전에 3시간 인정해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든 쪼개서 기획 프로그램을 두 번 하신다. 그러면 3시간씩 두 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수가 나눠서 하게 되면 준비 활동도 두 번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 기관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제 기술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시면 3시간 한 번 되시겠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3시간씩 두 번 아니면 뭐 수업이 3개, 4개까지 하신다면은 별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미디어트의 조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보면은 시스템이 이나라 도움에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하고, 그럼 새로 또 가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육색 관리 시스템에 보면은 저희가 원래는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누리집 교육생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합 이제 출석 체크나 이런 여부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처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성과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스템은 그 이나라 도움처럼 홈페이지고요. 그 별도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 이나라 도움은 국고보조금 관리 사업 통합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예전에 종이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고요. 그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나라 도움이 비용이 들었지 않았듯이 그 수혜자분들은 드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 절차나 이런 건 선정된 후에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가입하시고 이나라 도움처럼 똑같이 연계된 카드 발급하시고 하는 식으로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그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분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리집의 관리 시스템이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 신청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신청을 하고 모집도 마감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출석 체크나 세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나중에 운영하게 되시면 게시판을 다 클래스마다 운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출석 같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뭐 관리 시스템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활용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많으면 같이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이라든지 마감 이런 거는 저희가 일어나겠지만 추후 관리까지는 서로 이제 협의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 꿈다락 공모 운영을 하면서 동일 사업 꿈다락 같은 경우에 동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 단체의 유효 공간을 장소 협조를 해줘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유효 공간이 이제 장소 협조 가능하시고 이제 다른 협약으로 진행을 해서 협약서를 이제 다르게 첨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장소 협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울산 하정부 종합사회복지관 최하영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도 11월 말까지 공통사항으로 사업이 종료하면 되는 건가요? 똑같이 11월 30일까지. 전 사업이 그런 건가요? 전체 사업은 아니고 이제 꿈다락. 기반 구축 사업과 유아 사업은 11월 30일까지이고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 제외하고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